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다음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 카페지기 안종현입니다. 자, 이번 대법원 판결은요, 대법원 90다카 11,377호 건물명도 관련된 판결입니다. 대법원 90다카 11,377호 건물명도 판결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요, 건저당권이 설정된 그 뒤에 정액한 보증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지요. 뭐냐면요, 이 건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설정되기 전에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해서 임차인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건저당권이 설정된 그 뒤에 A가 예를 들자면 이때 뭐 보증금액 한 1억 정도로 살고 있었다가 저당권이 설정된 그 뒤에 보니까 보증금 1,000만 원을 정액해가지고 전체 보증금액은 1억 1,000만 원 해가지고 살고 있어야 되죠. 이 와중에 건저당권자, 만약 이 사람 B라고 그러면요, 이 건저당권자 B라는 사람이, B 건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 이렇게 해서 뭘 하였다더라, 임의경매 신청을 했고, 자, 임의경매 신청하니까 C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C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어쨌든 A는 요 본 사건에 있어 가지고 말소 기준 권리인 건저당권보다도 먼저 전입신고가 돼 있으니까, 그죠?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항을 할 수가 있는데, 대항한다 해서 무한정으로 다 대항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건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보증금액이 얼마지? 1억이지. 근데 건저당권 설정된 그 이후에 보증금액이 얼마지? 1,000만 원 정액했지. 따라서 이 판결 예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남의 집에 전세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세 살다 보면은 전세 물량이 귀하다 보니까 이거 뭐 또 다른데 이사를 가자니 그렇게 해가지고 주인들이 대체적으로 보증금액을 올려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청약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순풍순풍 청약해 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보증금 청약해달라 그러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임차주택이 등기부등본 아니 있습니까? 등기부등본 이거 반드시 발급받아 보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 등기부등본 발급받아봐도 등기부등본 볼 줄 모르는데, 그러면 뭐다? 주변에 아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임차인들 보증금액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임차인의 전 재산,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등기부등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주인이 저기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 저 보증금 조금 챙겨갑시다.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순풍 해줬어요. 해준 상태에서 아이고 나중에 보니까 중간에 말이 이렇듯이 저당권이 딱 설정되어 있었는데,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단 말이죠, 그죠? 그럼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증금액을 청약해주려 딱 저기 마음 먹고 등기부등본 딱 띄워보니까 등기부등본 상에 보니까 아이고 이게 말이지 이렇듯이 저당권 설정돼 있단 말이지. 그럼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 저당권 설정돼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저기 보증금 청약 못 해주겠는데, 그럼 집주인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말이지 이 집은 말이지 까딱없어, 경매 안 넘어가,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 보증금 빨리 청약해줘. 네, 그래 알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집이 말이지 경매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보증금 뭐 1억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억 1,000만 원 돌려받고 그냥 나오면 좋아요.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르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당권자가 말이지, 그러니까 집주인이 예를 들자면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경매가 넘어왔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안전자리에 1,000만 원 띄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뭐냐 그러니까, 요건 지금 제가 판결 요지인가요? 판결 요지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판결 요지를 보여드리고, 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인데요, 보시면은 대법원 90다카 11,377 판결 건물명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요, 제가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대항력을 갖췄다는 것은요, 그 주택에 맨 먼저 전입신고했다는 거예요. 임대인과 보증금을 정액하기로 합의하고, 그리고 나서 정액한 부분을, 초과 부분이니까 정액한 부분을 지급을 했대요. 지급을 한 경우에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에,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보증금 정액해 줬으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에 취득하고 있던 임차권으로 선순위로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면 물론이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당권 설정하기 이전에 취득하고 있던 임차권으로 이게 선순위로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들어간데 저당권보다도 먼저 전입 신고했으니까 이 사람은 임차권자로서 저당권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항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 보증금액을 정액하기로 한 합의는, 자, 저당권 설정 이후에 말이죠, 보증금액을 정액하기로 임차인하고 집주인하고 합의를 했단 말이죠. 합의할 수 있어요. 합의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건물주가 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결과, 이건 이제 이해가 안 가신 분들 그냥 패스하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저당권 설정된 그 이후에 보증금 정액했는데 이 정액한 이 부분까지도 요 앞서 있는 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낼름 임차인이 배당 받아간다면 이것은 뭐다? 저당권자의 를 해치는 법률 행위라 이거죠. 그 따라서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죠. 그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당연하죠, 그죠? 보증금 정액했다는 것은 뭡니까? 임차인하고 집주인하고 1,000만 원 정액해 줄래? 알았어요. 둘만의 관계이지 저당권자는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또 이제 저당권자에게는 뭐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뭐냐면 보증금액을 정액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당권자한테 대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당권자한테 정액한 부분을 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뭐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 저당권 실형으로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자한테도 대항을 할 수가 없다.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액한 보증금에 대해 가지고는, 그죠? 따라서 임차인은 위 저당권에 기해서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 낙찰자죠, 그죠? 건물 명도 청구에 대하여, 그러니까 낙찰자가 건물을 나가라 이거지. 근데 정액 전 임차 보증금, 그러니까 최초 보증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에 보증금액을 상환받을 때까지는 그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그죠?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정액한 임차 보증금으로서는 소유자에게, 낙찰자입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걸 제가 말이죠, 칠판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관련된 그 경매 청보지가 있습니다. 그 경매 청보지에 의해서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 사건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모두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B라는 사람이 저당권, 건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A라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딱 받아놨습니다. 전세보증금액은 얼마다? 1억입니다. 근데 저당권이 설정된, 건저당권을 하죠, 이제. 건저당권이 설정된 그 뒤에 A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살다 보면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증금 정액 해줄래? 해가지고, 네, 알았어요. 둘 간의 합의거든요. 보증금, 이 사람이 이제 정액을 했는데, 정액한 금액이 예를 들어 한 2천만 원이라 치자 이거지. 그러면 이 A의 임차 보증금액은 어쨌든 1억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1억 2천만 원. 자, 1억 2천만 원인데, 이 상태에서 건저당권자 B가 담보권 실행줄에서 본인이 이 물건을 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단 말이죠. 자, 임의 경매 신청했다면 우리 조금 전에 판결 내용을 확인하셨습니다만 정액한 보증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 건저당권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이렇듯이 건저당권 실행으로, 그죠? 건저당권 실행이 임의 경매지 않습니까? 건저당권 실행으로 이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 C가 이 물건을 낙찰받았더라. 그러면요, 역시 마찬가지 A는 말이지, 정액한 보증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C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없다. 물론 그렇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 가지고 A 이 사람이 배당 결과 1억을 다 받았단 말이죠. 1억 다 받았다. 그러니까 1억 받고 저당자 배당 순위가요, 여기 1억 받고 여기 1등입니다. 건저당권이 여기 2등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또 2천만 원 정액해 줬으니까 새로운 계약서에다가 보증금 2천만 원 정액하였다. 우리 이거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최초 계약서 1억짜리에단 말이죠. 계약서 밑에다가 특약사항으로 2천만 원 정액하였다. 그리고 그 원래 계약서에도 확정일자 빵 찍죠. 그 효력 없어요. 그러니까 세술은
한 부대에 담아야 됩니까? 세 부대에 담아야 됩니까? 세 부대잖아요, 그죠? 세술은 세 부대에 담자 이거지. 따라서 보증금 청액, 만약에 보증금 청액을 5번 해줬다 그러면요, 계약서 뭡니까? 원래 계약서 말고 말이지, 청액한 계약서가 5번이니까 계약서 6장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청액을 한 번 했다 그러면 원래 계약서 한 장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청액한 계약서 있잖아요, 그죠? 요거 또 한 장 해서 2장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 만약에 집이 나중에 경매가 넘어왔다 이랬을 적에는 어떻게 한다? 2장을 같이 그 사본을 법원에다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제출하는데 문제는 뭐다? 정액한 2천만 원 정액한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다시 확정일자 또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 받는다니까 확정일자 받는 날짜가 보니까 저당권보다 나중이기 때문에 이게 3등이 돼버린다고. 아이고,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 1등으로 1억은 다 받아갔는데 2등으로 저당권자 싹 다 받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나머지 3등으로서 한 푼도 배당이 안 주어진단 말이에요. 2천만 원 정액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거 아닙니까? 아, 내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인데 말이지. 내 1억밖에 못 받았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임차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럼 낙찰자 C가 왔어요. 그러니까 너 2천만 원 줘. 2천만 원 안 주면 너 못 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A하고 C 간에 서로 이제 실갱이를 벌일 거 아닙니까? 그죠? 실랑이를 벌인단 말이지. 자, 이리하였을 적에 C 입장에서는 과연 이 A의 정액한 보증금액을 인수해야 될 것인가? 제 말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정액한 보증금액은 매수인이 낙찰자입니다. 인수하지 아니한다. 일단,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와 관련된요, 그 경매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인데요. 이걸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뭡니까요? 오늘 제가 방송하는 날 기준해 가지고요, 입찰 16일 전이죠, 그죠? 이제 입찰 16일 전이고요. 2차 매각 기일이 2014년 3월 3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있는 아파트네요. 아파트들아 일단 그렇게 보시고 밑으로 잠깐 내려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요, 쭉 보니까, 자, 요 사건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2009년 7월 17일자 건저당권이 뭐가 됩니까? 소멸기준 권리가 되죠, 그죠? 근데 보니까 요 이모 씨라는 임차인의 전입 날짜는 2008년도 11월 19일입니다. 그러면 건저당권 행당 1동 새마을 금고 요 저당권 설정 날짜 2009년 7월 17일보다 빠르죠. 빠르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보시게 되면요, 임차인 이름에는 그 옆에다 1차, 2차, 요건 뭐 안 봐도 뭡니까? 이거는 보증금 청액한 겁니다. 그럼 이분은 입장에서는 2억 2천만 원인데 보증금 청액 언제 얼마였지? 2천만 원 더 해가지고 2억 4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대항력이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당권 설정 이전에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하였고 그 이후에 저당권 설정된 그 이후에 보증금액을 정액하였다면은 정액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없음이란 것은요, 낙찰자와의 관계입니다. 경매, 우리가 경매하는 낙찰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게 대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따라서 요 이경희 씨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대단히 안타깝지만은 본 사건에 있어서 본인이 2억 2천만 원 만약에 배당을 다 받는다 그러면요, 자기 보증금액 2억 4천만 원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야 돼. 근데 예를 들자면은 이분이 만약에 2억 2천만 원인데 만약에 2억 원을 배당 받는다 그러면요, 낙찰자는 2천만 원 물어줘야 됩니다. 인수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입과 확정일자 2008년 11월 19일자 같은 날 따닥 해버렸잖아요. 같은 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거든요. 따라서 1순위로서 이 사람이 2억 2천만 원 다 배당 받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순위를 배당 받아가고, 그 다음에 2순위로 건저당권자가 배당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순위를 해가지고 이분이 확정일자, 자, 이 확정일자 보면 사람은 하나인데 확정일자 2개죠,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세술은 어디에 담는다? 한 부대가 아니고 세 부대에 담는다. 맞죠, 그죠? 세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보증금액 청약한 날짜가 보니까 2010년도 10월 6일 같아. 그러니까 보증금 2천만 원 주겠다 주면서 새로운 계약서에다가 이제 확정일자 도장을 빵 찍었다 이거죠, 그죠? 근데 2010년 10월 6일인데 그 뒤에 가압류가 2012년이니까 따라서 뭐다? 요 2억 2천만 원이 1등이고 건저당권 행당 1동 새마을금고가 2등이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2천만 원 청약한 요것이 3등으로 배당을 받아, 이게 배당 순위가 되는 겁니다. 배당 순위가 되는데, 근데 행당 1동 새마을금고의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했다는 청구 금액이 2억 1,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1등으로 2억 2천만 원입니다. 자, 그죠? 이 사람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2억 1,400이니까 막 2억 1,500 정도로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하자 이거죠.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4억 3,500만 원이죠. 그죠? 4억 3,500만 원에서 여기에서 이제 3등으로 이분은 2천만 원에 대해서 배당 금액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2천만 원 배당 받아간단 말이죠. 그럼 따라서 얼마입니까? 4억 5,500만 원이죠. 그죠? 그럼 이 물건은 최소한도 4억 5천, 한 4억 6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돼야지만 이경희 씨는 자기 전세금 2억 4천만 원 다 가져가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대단히 안타깝지만은 2천만 원은 말 그대로 허공으로 날아간다. 이러한 경우는 말이죠.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경우냐니까요. 2억 2천만 원인데 살고 있는데 그 계약기간 끝났다 해가지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 그런다 이거지. 근데 등기부등본 떡 띄워보니까 아이고 봐가지고 저당권이 떡 버티고 앉아있다 이거지. 그럼 2천만 원 달라니까 덜럼 2천만 원 주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신다? 2천만 원에 대한 월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지금 이분이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2억 2천만 원에 2천만 원, 그러니까 이거 1천만 원에 10만 원 꼴이다 그러면요. 내 월 20만 원 내 당신한테 줬구만. 응? 내 20만 원 줬구만. 집주인이 언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내가 당사자다 그러면 언다? 그럼 알았어. 나도 언다. 그럼 나도 나갈 때는 2억 2천만 줘라. 자, 이랬을 적에 집주인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저당권이 2억 6천만 원에 설정된 상태에서 과연 본인이 2억 2천만 원을 섣불리 내놓겠습니까? 못 내놓거든요. 본인 돈이 없다면은. 그죠? 돈이 있으면 대출 받을 이유가 없지. 그죠? 자, 그런데 보니까 그럼 주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우리 중개업소에 방내에서 나가자. 이 중개업소 방내나 봐봐요. 저당권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면요.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내 여기서 좀 더 살아야 되니까 보증금 2천만 원 청약 못 해주겠어. 그러니까 그 대신에 월세 20만 원 내줄게. 이때는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됩니다. 보증금액이 변함이 없으니까. 또 이게 나중에 경매가 진행된다 했을 때 월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이러한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뭐다 일단은 자기 알토란 같은 전세 보증금 이걸 100%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건 보시지요. 근본에 보니까 1차 감정 가격이 4억 6천이고요. 그 다음에 20% 떨어져가지고 3억 6천8백만 원이거든요. 그럼 좋습니다. 이게 3억 6천8백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한 4억 원 선에서 낙찰되었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요, 여기서 임차인 전세 보증금 1순위로서 2억 2천만 원 빠져나가죠. 그죠? 2억 2천만 원 빠져나가면 얼마입니까? 1억 8천만 원 남죠. 그죠? 1억 8천만 원 남는데 저당권자 청구 채권액이 얼마입니까? 2억 1,4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1억 8천만 원 이거 가지고 다 충당을 못 시키잖아요. 자녀 배당 금액이.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분 임차인은 말이죠. 보증금 배당 금액이 넉넉하면 내가 2천만 원 받아갔는데 보니까 이 저당권자조차도 말이죠. 자기 채권액을 다 충당 못 시킨단 말이지. 따라서 2천만 원 이거 뭐다?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 그죠? 주변에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꽤 많다는 거.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법원 경매라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그거 참 좋아요. 그런데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요, 자기 재산은 잘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지 재산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이게 재테크한다, 주식 투자한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 재산부터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내 재산을 불린다, 늘린다 이런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런 사항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거든요. 따라서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법원 90다카 11,377호 판결 사건에 대해서 인터넷 다음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 카페지기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